레프가 창단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9연패의 사상 최악 부진에 빠지면서 미국 현지 축구 매체들은 일제히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을 비롯한 핵심 공격 자원들이 전술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감독의 전략적 판단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스 산토스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예상 밖의 발언을 해 현장에 있던 기자들조차 당황케 했습니다. 이에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의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손흥민과 부안가가 전술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레프의 최근 부진 원인과 도스 산토스 감독의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팬들의 반응과 축구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을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스 산토스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부터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패배 원인에 대해 핵심 선수 중 한 명을 잃은 영향도 있지만 우리는 원래 수비가 강점인 팀이 아니다. 오늘 경기는 다르다. 수비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고 상대에게 많은 찬스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상대가 경기 내내 유효 슈팅을 4회 정도밖에 기록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수비가 나쁘지 않았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또한 프리킥으로만 실점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 흐름상 수비 문제가 근본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경기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와는 전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수 전문가들은 레프가 연패를 당하는 동안 수비 조직력이 여러 차례 붕괴된 장면들이 빈번히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특히 도스 산토스 감독이 수비 라인을 전술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며 이로 인해 상대팀의 선제골을 헌납하는 등 경기 흐름을 완전히 망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부분은 좌우 풀백의 포지셔닝입니다. 왼쪽 풀백인 세구라 선수는 오른발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왼쪽 풀백 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축구에서 풀백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서는 측면과 주발이 일치해야 오버래핑, 크로스, 패스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세구라가 왼쪽에 배치되면서 익숙하지 않은 왼발로 공을 다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공격 전개가 부자연스럽고 부정확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히 공격 지원 차원이 아닌 세구라에게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으라는 무리한 임무를 부여한 것과 같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수비수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과도한 기대치이며 결국 세구라 쪽 수비가 뚫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더불어 좌우 수비 라인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은 상대팀이 공격 방향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가 우측 공격을 시도할 때 세구라가 압박 타이밍을 놓치는 미묘한 차이가 곧바로 드러납니다. 이 압박 타이밍에 미스는 상대가 원투 패스를 활용해 세구라를 손쉽게 제친 뒤 중앙으로 침투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 수비수 타파리가 커버하기 위해 자신의 원래 위치를 이탈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며 전체 수비 라인의 밸런스가 붕괴됩니다. 타파리 역시 원래 자리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압박 타이밍이 늦어져 상대 공격을 막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상대 공격수는 세구라가 비워둔 공간으로 쉽게 침투하며 레프 수비진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오른쪽 풀백 홀링스 헤드에 대한 배치 역시 비슷한 문제를 노출합니다. 홀링스 헤드는 왼발잡이 선수로 원래 왼쪽 풀백 자리에서 뛰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도스 산토스 감독은 그를 오른쪽 풀백에 배치해 오른발잡이 세구라가 왼쪽에 배치된 것과 동일한 문제를 반복했습니다. 홀링스 헤드 또한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서 공격 지원보다는 슈팅 임무를 부여받아 수비 본연의 역할이 소홀해졌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처럼 양측면 풀백을 모두 비효율적 위치에 배치하면서 공격 최전방에 위치한 손흥민과 부안가가 전술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은 볼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자신의 강점을 살리기 어렵고 공격 진영 깊숙한 곳에서 공을 받기보다는 중원이나 후반까지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 공격 전진거리가 길어지고 상대 수비 블록의 견제를 쉽게 받으며 효과적인 공격 전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 수비진이 페널티 박스 앞에 두텁게 벽을 세우면 슈팅마저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정적인 골 찬스가 무산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는 경기 종료 직전 2대3으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의 전술적 움직임입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는 상대 페널티 박스 안으로
깊게 파고드는 대신 바깥쪽에서 상대 수비를 유인의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오르다즈 선수는 빈 공간으로 돌파를 시도하며 크로스를 요청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는 사전에 약속된 전술적 패턴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크로스가 들어오는 순간 오르다즈가 골문 앞싸움에서 공을 잃었고, 공은 반대편에 있던 홀링스 헤드에게 연결됐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가 페널티 박스 안에 있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홀링스 헤드가 골문 안으로 파고드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앞서 설명한 수비수들의 골 넣으라 전술 배치와 맞물려 일어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홀링스 헤드는 이 결정적 찬스에서 완벽한 터치로 노마크 기회를 만들었지만, 골 결정력에서 월등한 부안가가 바로 옆에 노마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슈팅으로 찬스를 날려버렸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좋은 슈팅이었고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힌 것이라며 운이 없었다고 평가하지만,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더 큰 문제는 전술적 불균형과 선수 배치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은 수비 문제를 프리킥 상황에 국한해 해명하며, 우리는 수비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팬들과 전문가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유효 슈팅이 아무리 많아도 골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나 리버풀을 이끌었던 클럽 감독들도 무의미한 점유율 축구나 비효율적 슈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결국 도스 산토스 감독의 발언은 마른 궤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더욱이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선수 개인 기량이나 경기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전술적 판단과 선수 기용 방식, 포메이션 설계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는 점입니다. 선수들의 주발과 포지션이 어긋나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고 공격수들에게 제대로 된 패스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는 결국 팀 전체 경기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손흥민과 부안가 같은 뛰어난 공격진이 있음에도 전술적으로 그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은 감독의 역량 부재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현장 기자들 역시 도스 산토스 감독에게 점점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의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만간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심심찮게 나오면서 팬들의 공감도 얻고 있습니다. 팬들은 레프가 다시 정상 궤도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전술 혁신과 감독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구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있는 스포츠라는 점입니다. 전술의 미묘한 차이, 선수 개개인의 역할 분담, 상대팀의 전략까지 모두 고려해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레프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팬들에게 환희를 선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전술 점검과 선수 활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며, 팬들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야 할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심도 있는 축구 분석과 생생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